네, 안녕하세요. 베트남의 집 사주는 김누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동산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베트남에 이제 투자를 하시고 또 여기에서 아예 사업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이제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법률센터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 법률센터의 대표님 만나서 오늘 자세하게 법인 설립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사항들 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기 법률센터 가보실까요? 네, 이렇게 베트남에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 절차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전문가분을 특별히 모시고 이렇게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법률 비즈니스 센터의 강영호 대표님 제가 옆에 모셨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호치민에서 법률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강용호라고 합니다. 이 이제 법률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법무법인 뭐 설립이라든지 이런 업무 거기에 이제 세무 관련된 업무도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법무적인 업무, 그다음에 법인 설립, 네. 법인 설립 이외에 세무 회계, 그다음에 노동법 관련된 것들, 네. 최종 여기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업무까지 일원화해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회사를 직접 운영하시려는 분들께 또 실제적인 정보 도움이 많이 또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베트남에 이제 법인의 설립을 하는 그런 형태들 어떤 형태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베트남 법인은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 베트남 분들이 많이 하는 베트남 법인, 네, 순수 100% 베트남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과 베트남 분이 같이 투자해서 하는 합작법인 형태가 있고요. 네, 세 번째 가장 많이 설립을 하시는 외투법인입니다. 이 경우는 외국인이 100% 출자해서 운영하시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법인들인데 예. 이러한 세 가지 법인 외에도 또 뭐 별도의 방법으로 법인 설립하는 방법들도 있나요? 예, 연락 목적으로 흔히 대표사무소, 연락사무소 뭐 이런 형태들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하고 나가는 그런 프로젝트 오피스라는 법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법인의 형태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법인의 형태들에 따른 어떤 목적 또는 방법 뭐 어떻게 특징이라고 특징, 보면 예, 특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말씀드린 베트남 법인은 순수 베트남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업종의 구애를 받지를 않아요. 네. 베트남에서 이 운영되고 있는 영위되고 있는 모든 업종이 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합작법인 형태일 텐데요. 아무래도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업종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제한이 좀 있어요. 자, 세 번째 외투법인은 외국인이 아무래도 들어오니까 업종에 대한 제한이 좀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소매 같은 경우 아, 그런 경우에는 베트남인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매에 관한 지장을 받지를 않아요.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매 허가서를 따로 받아야 됩니다. 비용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많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할 때는 네. 소매업은 여기 시장 골목 상권들이에요. 아,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제한을 좀 두는 것이죠. 네. 예. 아, 이런 법인들이 또 분명히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좀 나눠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각각의 좀 장단점도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베트남 법인 같은 경우에는 순수 베트남 사람들이 해왔던 법인이기 때문에 네. 비용 기간이 굉장히 싸고 짧습니다. 단 외국인이 참여해서 어떤 법인장을 외국인이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명확한 거는 베트남 사람이 소유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회사에 대한 모든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즉 법인장은 대표이사는 노동자의 대표일 뿐이에요. 자, 합작법인에서 지분관계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소위 외국인이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 업종들도 많습니다. 아,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네. 결코 유리하지 않아요. 베트남에서는 여기는 자국민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베트남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 네. 이게 학자법인을 만들어도 이런 지분율도 뭐 외국인이 무조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업종에 따라 또 제한이 있다라는 예,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외국인 투자법인을 선호를 할 텐데 그야말로 이제 100% 소유 지분을 가지실 수 있다. 아까 그런 맞습니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이제 제일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이렇게 외국인 투자법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더 뭐 특별한 제약이나 또 단점은 없을까요? 외투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은 우선 내가 구애받지 않고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까지 컨설팅을 하고 회사 설립을 하면서 베트남 법인,
혹은 합작법인 간간히 이제 사고들이 좀 있었어요. 왜 이게 지분 문제, 소유권 문제가 있는 네,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외투법인은 그런 제약은 받지 않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흔히 식당도 지금은 거의 외투법인으로 하고 있어요. 아, 네. 예. 크게 외투법인의 단점이라고는 없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들이 뭐냐면 네. 자, 외국인이 지분이 들어온 외투법인이 됐든 100%가 됐던 부분적인 지분이 됐던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세무회계 처리 정말 잘하셔야 돼요. 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좀 미진하게 해와서 네. 예, 나중에 벌금을 맞는다거나 네. 세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네, 저도 이 얘기 진짜 공감이 가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외투법인을 만들고 이런 세무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1년 차에 이제 벌금을 맞아서 벌금을 이제 물었던 경험도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진짜 외국 투자법인을 만들면서 이런 세무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많은 분들이 인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예. 또 이렇게 베트남 세무사들과 얘기를 해보면 뭐 여기 흔히 말하는 꼼싸오 있잖아요. 꼼싸오. 예. 뭐 괜찮다. 뭐 이렇게 해도 네.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갔다가 뭐 네. 5년 후에 10년 후에 뭐 세금 폭탄 맞았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이제 외국인이 지분이 개입된 법인은 두 개지 않습니까? 합작법인, 외투법인. 이거는 베트남 법인과 달리 연말 결산은 어느 법인이나 다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이 개입된 회사는 반드시 회계 감사 자료를 남겨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재무제표라는 것을 세무제표.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네. 왜 못 만드냐면 첫 번째 베트남 법인에서는 그런 필요성이 없으니까 보통 베트남 회계 법인에서는 추천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잘 모르는 부분도 사실 좀 있고요. 그런데 반드시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회계 자료나 세무 자료들을 통상 5년 정도 보관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베트남은요, 웬만한 것들은 10년 이상 보관하신다고 보면 돼요. 또 이것도 몰랐던 부분이네요. 예, 이런 법인을 자료들 한번 만들면 이제 맞습니다. 10년씩 자료를 보관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코치를 내주고 알려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 안에서 좀 매뉴얼 부분들 안내해주는 분들이 그러니까 몰라서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제대로 알려주고 홍보가 되면 저희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꼭 숙지하셔서 네. 베트남에 진출하시면 이 부분 반드시 챙기셔야 돼요. 네, 정말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셔서 진짜 베트남에 법인 만드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회계 관리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번에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한국에서 법인 설립하는 것 뭐 차이점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한국은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서 발급해주죠. 네. 베트남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기획투자부라고 합니다. 줄여서 저희가 DPI라고 DPI, 하고요. 네. 자, 세무서는 징수만 합니다. 세금만 받고 예, 이제 맞습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DPI에서 다 관리를 한다. 맞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베트남은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나서 그 날로부터 소위 자본금 납입을 해요. 90일 내에. 90일 예, 내. 약간 요런 크게 이 두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아주 큰 차이는 없고 이제 약간의 차이들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예. 적용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사실 이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다 보면 어떠한 프로세스, 뭐부터 해야 되는지 이제 그 절차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예. 법인 설립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담은 물론 합니다. 네. 근데 반드시 서류로서 문서로서 받아요. 이유는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그 사업에 관해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는 법인 설립 요청서라는 서류를 반드시 받아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꼼꼼히 확인하고 검토해서 그 다음에 계약하고 업무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 예. 그러면 이제 아까 DPI라는 기관에서 이제 받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통상적으로 한 4주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예. 예. 금방 나오네요. 예. 네. 뭐 법인 설립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론에서도 보면 좀 다른 차이가 있겠는데 길게 걸리는 경우에는 2달 정도, 8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외투법인과 또 이제 로컬 현지 법인도 이제 기간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죠. 있습니다. 여기 베트남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내에 보통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정말요? 예. 그래서 오. 비용도 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절차가 간단하게 이제 쉽게 예. 법인을 만들어 주는데 이제 외국인은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이다 보니까 진짜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투자를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 또 맞습니다. 꼼꼼하게 이제 따져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제 듣기도 하고 받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베트남에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려다 보니까 뭐 나는 사기를 당했다, 뭐 네. 법인 설립 된다고 했는데 뭐 안 됐다, 뭐 네. 이런 얘기들도 돈만 낭비했다. 뭐 그래서 이렇게 법인을 설립할 때 미리 유의해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설립하시기 전에 충분한 시장 조사를 먼저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반드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방문하셔서 실제 하시고자 하는 업종에 관해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시고요.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한 업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모든 네. 업종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시고자 하는 업종은 정말 발로 뛰셔서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네. 설립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전문 업체를 찾아가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여기 베트남은 사실 소위 이제 저희가 말하는 브로커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도 뭐 법인 설립은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설립 목적으로 오시지 말라는 거죠. 법인 설립은 일하기 위해서 처음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사업을 정말 어떻게 이용해 나갈 것인지 시장 조사가 더 우선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무계 어떻게 할 것인지 직원 고용 때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실 건지 보험 신고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선택하셔서 설립하셔야 돼요.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 시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역시 부동산도 뭐 사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렇죠. 많아요. 그래서 항상 믿을 만한 전문 업체 통해서 이렇게 맞습니다. 진행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법인체는 뭐 더하겠죠. 아무래도 이 법적으로 서류를 처리를 해야 되고 설립을 해야 되고 또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예. 부분 저도 가슴 깊이 와닿고요. 진짜 예. 신뢰를 할 만한 업체들과 또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 업체들도 비교를 해보시고 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